고달픈 유민 행렬, 대중상이 자리 잡은 곳은 홀하나 동남쪽의 오동이란 곳이었다. 오동은 백두산의 수백 리 북쪽에 위치하는데 서북으로는 길고 험준한 장광재령산맥, 서남으로는 부의령산맥, 그리고 동남으로는 노야령산맥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송화강의 한 지류인 홀하나의 상류를 끼고 있는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였다. 이곳은 본디 말갈족의 관할구역인데 대중상은 평양성을 구하려고 내려가다 임금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곳에 주저앉아 버렸다. 말갈족의 대추장인 걸사비우는 대중상과 매우 친한 호걸이었다. 그는 대중상과 함께 난현성 전투에 참가했었고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 함께 참전하며 우정을 쌓아 형제나 다름없게 되었다. 대중상이 오동에 둥지를 트겠다고 하자 걸사비우는 매우 반가워했다. 그대가 이곳에 있겠다면 좋다. 우린 형제이니까 이웃하면서 함께 살자. 그리고 형제간이니까 내가 성을 주겠다. 성을 주다니요. 그대의 성 대씨를 우리 말갈식 성으로 바꾸잔 말이다. 즉 그대와 내가 한 부족이 되잔 말이다. 그렇다면 형의 성을 고구려식으로 바꾸면 되잖소. 난 나이가 그대보다 많다. 또한 그대는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대가 성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대중상은 잠시 망설였으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 선조께서도 고시성을 대씨로 바꾼 것이 아닌가. 고구려에서는 성을 바꾸는 것이 별로 흉이 되지 않았다. 대씨나 게루씨는 왕족인 고씨에게서 갈려나온 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의 셋째 아들 온조도 백제를 세우면서 그 성을 어머니의 성인 부여씨로 바꿨다. 또한 성이 아예 없는 사람도 무척 많았다. 대를 위해 소를 버리자 장차 고구려를 재건한 뒤 성을 되찾으면 되잖는가. 대중성은 걸사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을 걸걸씨로 바꾸었다. 그리고 걸사비와 의형제를 맺었다. 대중상 아니 걸걸중상은 오동분지에 목책성을 세우고 주민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다. 그는 망해버린 나라의 한 기퉁이 외로운 땅에 숨어 살며 장차 대고구려를 재건하겠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대조영 일행은 한밤중에 오동성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대조영 일행을 맞았다. 작은 장군께서 오셨다. 그들은 대조영을 작은 장군이라 불렀다. 대조영은 곧장 본영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아버님 소자 평양성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이처럼 쫓겨왔나이다. 벌을 내려주소서. 대조영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 양쪽에서 오수부와 이나루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 소인들을 죽여 주옵소서. 나라가 떼놈들에게 멸망당하는 치욕스런 때에 이처럼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쳐 왔나이다. 엄벌을 내리소서. 걸거중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거중상은 새천년 장수의 앞으로 다가와 그들처럼 무릎을 꿇으며 비통하게 말했다. 나라 운명을 같이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한 것은 나도 너희와 다름이 없도다. 우리 모두 대고구려를 세우신 동명성제께 짓지 못할 죄를 지었도다. 많은 조상님들이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나라를 외적에게 내주고 말았으니 이처럼 부끄럽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모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리. 분하고 부끄러울 뿐이로다. 으흐흐흐. 걸거중상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대주영과 두 친구도 통곡했고 모지라와 다른 장수들도 눈물을 흘렸다. 분하고 비통한 심장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던 이들은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윽고 대조영 부자만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걸걸중상이 대조영에게 물었다. 네 어미와 척 그리고 동생이 이곳에 없음을 알고 있느냐? 네 아버님 부여성의 신손계 노인에게서 들었습니다. 헌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지요? 없다. 필경 당나라 놈들에게 잡혀갔을 거다. 제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걸거중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몹시 혼란한 때이다. 무작정 나섰다간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사방에 수소문 못하는 것이 좋을 테니 우선은 이곳에서 군사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거라. 걸거중상은 대조영에게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서기 668년 9월 나라의 멸망으로 고구려의 오부 176개 성 69만 호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당나라는 고구려에 9개의 도독부를 두고 평양에는 안동 도부를 두어 30개를 도독으로 임명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업 생산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고구려 유민들을 사방에 흩어놓아 단결할 수 없게 하자는 데 뜻이 있었다. 이제 고구려인은 당나라 국민이다. 따라서 본국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나라는 이렇게 떠들면서 서기 669년 5월부터 고구려 유민 20만 명을 강희 이남과 산남, 병주, 양주 등지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이주 작업은 여러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10월에는 압록강 상류지대의 수백 명이 멀고 험한 이주 여행길에 끌려나갔다.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했지만 진보다리를 이고 진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미련한 고려놈들, 빨리빨리 움직여라. 당나라 군인들이 채찍을 휘둘러 위협하며 말을 몰아 행렬 옆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뒤처지는 놈들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들깨밥이 되게 하겠다. 꾀부리지 말고 어서 움직여. 그러나 호송대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며 악을 써대도 행렬의 움직임은 갈수록 더뎌지기만 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잉잉. 굶주림으로 누렇게 뜬 아이들의 얼굴 위로 눈송이가 휘날리고 있었다. 엄마 발 아파서 못 가겠어. 동상으로 시퍼렇게 썩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간신히 걷던 아이가 펄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동상엔 더운 오줌이 좋다고. 눈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에 어머니가 치마를 내린 채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언발에다 오줌을 누기도 했다. 아가야 그만 가자. 나 여기 눕고 싶으니 구덩이 파고 묻어주렴. 뺨은 앙상하게 남은 노인은 지퍽거리는 땅바닥에 들어놓은 채 더는 못 가겠다고 손을 내저었다. 병자가 자꾸만 생겨나고 여기저기에서 픽픽 쓰러져 숨을 거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런 눈보라 속을 더 이상 갈 순 없소. 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겨울을 나게 해 주시오.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병들어 죽거나 얼어 죽고 말 거요. 영주 지방에 다다랐을 때 고구려 유민 대표들은 당나라 호송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호송대장도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고구려 유민 대표의 뜻을 영주 도독에게 전했다. 도독님, 고구려인들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병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뭐야, 고구려인들이 건방지게 더는 못 움직이겠다고 버틴단 말이지. 그자들이 정책해야 할 곳은 아직도 더 서쪽으로 수천 리를 가야 되는 황무지야. 코를 꿰어서라도 끌고 가라. 하지만 도독님, 그들은 지쳐서. 자네 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곳엔 지금도 오랑캐들이 득식을 거려서 골치 아픈데 고구려인까지 받아들이란 말인가? 도독님, 고구려인들은 오랑캐와는 다릅니다. 질서도 잘 지키고 재물도 꽤 지니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쓰레기들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 하긴 고구려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영주 도독은 재물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을 먼저 끌려온 말갈족 정착지의 인근에 머물도록 허락했다. 행렬은 멈추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영주 지방의 변들이 메마른 땅에 움막을 치고 토구를 팠다. 영주 지방은 만주의 큰 강인 요하 서쪽 수백 리 지역에 걸쳐 있다. 이곳은 중국이 진나라 때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쌓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임류관의 북쪽 지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거치고 메마른 땅이었다. 이곳에는 거란족과 그 북방의 숲족, 서쪽의 해족 등 이른바 오랑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장나라는 오랑캐들을 척박한 영주와 병주에 모여 살게 하고 이들을 감독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다. 이런 땅에 말갈족을 몰아다 정착시키고 이제 고구려 인들마저 끌어다 쓰레기처럼 부려 놓은 것이다. 고구려 유민들은 운막과 토굴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가꿔서 거둬들이게 될 곡식의 대부분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당의 관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린 모두 떼놈들의 노예가 된 거야.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소? 띠놈들 비워나 맞추면서 목숨을 부지할 밖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겠건만 이놈의 목소리 뭔지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으니 사는 데까지 살아봅시다. 고구려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이런 이들 속을 부지런히 헤집고 다니며 누군가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는 3명의 젊은 장사꾼이 있었다. 대재훈과 오수부 그리고 이나루였다.